네, 반갑습니다. 신하수입니다. 요번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이는 여건의 종목들, 업종군들 이런 것들을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마도 스토리를 잘 만들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업종들을 만나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죠? 실질적으로 좀 뿌옇게 보이는데요. 먼 하늘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것 같고요. 꼭 UFO가 있는 것 같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드론입니다. 네. 드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산업군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에서는 좀 덜 인식이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드론 산업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꼭 장난감 같이 생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 이 드론이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 사용 용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드론을 구동시키는 이 여건들, 즉 드론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해석을 해보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과 업종군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농업용 드론인데요. 아마 이 농촌진흥청에서 많이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농약을 뿌리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힘든 그런 여건의 작업들을 드론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접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죠. 다음 보면은 요거는 택배를 움직이는 드론입니다. 미국의 아마존이나 뭐 이런 쪽에서 뭐 택배를 드론으로서 집 앞까지 배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드론의 용도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택배에 관련돼 있는 이 여건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용처와 용도가 굉장히 높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드론은요, 커다란 풍력기의 구조물에서 뭔가 잘못된 거 있나라고 찾아보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극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 것보다는 드론을 움직여서 확인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작업들을 하는 드론, 이 드론에 대한 영향력과 사용처가 좀 더 길어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요,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여기는 바다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드론을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여가에 대한 부분도 있죠. 여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요거는 드론 지능 협회인가? 뭐 이쪽에 들어가서 제가 사진에 대한 부분을 좀 긁어왔는데요. 뭐 낚시에 관련되어 있는 여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드론 경주 대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강원도 쪽,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활성화돼 있고 동호회가 결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드론은요, 산업용으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여가용으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취미 오락 이 부분과 실질적으로 어려운 작업을 하는 그런 여건들, 그리고 택배용, 원택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겠죠. 이렇게 쓰임새가 다양한 구조의 드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드론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미래의 운송수단, 수동수단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의 드론이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원, 그리고 여기를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들, 뭐 운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보다는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산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크게 바뀌어지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보면은요,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꼭 정찰기 같이 생기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무기도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드론은 바로 군사용,
방산용 드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드론의 사용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 드론에 들어가는 기술력,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겠느냐라고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고요.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종목군과 종목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 찾아낼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그 주식시장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주식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필 수 있고 선취매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요, 드론끼리 전투를 하는 것 같아요. 미래의 전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북한 관련돼 있는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그 방산 관련돼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아, 이 드론이 방산 쪽에 움직이는, 뭐 실제의 그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공상 과학에 관련돼 있는 소설 뭐 이런 쪽에 보면은 이 드론들이 아주 작게 만들어져서 뭐 저격을 하거나 유인을 암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폭탄을 실어 날려서 아니면 그 일정 지역에 대한 부분을 폭파시키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수행 능력을 하고 있는 그런 여건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요. 미래에 대한 부분에 드론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보면은요, 드론이 실질적으로 이 상공 위에 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몇 대 안 되는 것 몇 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수많은 드론들이 하늘에 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좀 두려운 맛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드론을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능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드론에 대한 기술력, 드론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복합적으로 이 드론 산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파생되게 되고 그 파생된 부분에서 우리는 투자에 대한 요소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은요, 드론 상용화 목표, 이 부분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025년이면은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5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5년 안에 드론을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딱 정해놓은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에 순응해야 되는 거고, 정부 정책에 반하면 주식 투자에서는 실패가 당연하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정부 정책이 이끌어가는 부분의 드론 상용화의 이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섹터와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물 수송입니다. 택배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커다란 물건을 옮기거나 실제 우리가 사람들이 가기 힘든 산속이나 아니면 커다란 절벽 위에 화물을 수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드론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제일 큰 게 승객 수송이에요. 굉장히 막혀 있는 도로에서 드론을 타고 움직일 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화물 수송을 하든지 승객 수송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한 통제 여건이 도심 항공교통 이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부분을 상용화 목표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즉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을 보면은요, 드론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올라가는 그런 체계가 아니에요. 고고도의 그 항공법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적어도 고통 관리에 대한 체계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50m, 그러니까 지상에서 150m 정도 그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체계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고고도가 아니고 저고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드론에 대한 사업 부분을 이양을 하고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아니면 SK텔레콤, LG U+, 이런 쪽에서도 민간 사업자로서 드론에 대한 상용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율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여건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목표로 잡고 있는 게 2025년이니까 결국은 활성화될 단계에 있지 않느냐. 최근에 그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이죠. 그분이
뭐 모바일 디바이스, 그냥 스마트 디바이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띄울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그 방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드론에 대한 체계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야의 섹터 기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 있죠. 드론에 대한 부분에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간다. 지금은 놀이식으로 리모트 컨트롤러로 움직이는 이 드론의 그 조정, 이런 부분들이 좀 각광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만 자율주행이 있는 건 아니겠죠. 자율주행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150m라는 이 부분에서 서로 수많은 드론들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될 거고, 이 데이터를 빠르게 통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5G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드론에 대한 속도에 대한 드론 산업에 대한 발전의 속도는 5G, 자율주행, 빅데이터, 인공지능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는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2차 전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수소전지를 이용한 드론. 그렇다면은 수소 충전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들, 이렇게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수소전지, 수소 충전, 이런 산업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쪽의 업종군이고 섹터군이죠. 그러면 드론 산업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연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산업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드론 관련되어 있는 주가들, 이런 쪽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방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앞선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결국은 북한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방산 쪽의 관심, 이런 것들도 드론 여건에 같이 부합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드론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 제일 활성화된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에서 드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즉 방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도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전에는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그 드론 산업이 진행됐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중국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방산 관련돼 있는 부분,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낚시를 저 멀리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드론, 아니면은 최근에는 그 드라마나 이런 쪽을 찍으면은 굉장히 항공 촬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연결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처는 굉장히 다양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드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언택트라는 이 여건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향후에 움직이는 그런 여건에서는요, 실제적으로 언택트라는 부분이 더 세질 수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추가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외의 전염병들이 돈다라고 한다면 언택트에 대한 과정은 더 강하게 어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에서 승객 수송. 최근에 자전거가 잘 팔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언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작은 드론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택배 시장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도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여건에 드론 안쪽에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드론, 장난감 같죠. 지금은 장난감 같이 보일지 몰라도 이 드론이 사용처가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미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우리는 추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제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요,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5,710원으로 끝났는데요. 가격적인 부분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결과적으로는 드론이 움직이는 부분에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 드론에 대한 여건과 테마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쭉 움직이는 실제 매물벽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게 언급을 하는 선이 240 라인에서 벌써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일자적으로 오른 이후에 재차 조정을 받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조정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매물벽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그 매물벽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요. PC 디렉트입니다. PC 디렉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IT 하드웨어, 뭐 SSD 이런 쪽을 유통하는 그런 회사지만 드론 관련주로 부합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240 라인에서 움직이는 거고 240에서 조정을 받고 현재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요 매물벽을 통과할 수 있는 기간적인 시간만 주면은 사실 PC 디렉트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드론 관련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네온테크입니다.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드론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역시 거의 비슷하죠. 즉 240 라인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과 드론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부합되고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져서 거래량만 늘 수 있다라면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의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240 라인에서 움직이고 움직인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즉 N자형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역시 매물벽을 돌파할 수 있는 이 요건만 만들어진다면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요, 제가 드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드론 안에 사용되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사용되는 수소 전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뭐 이런 쪽까지 확대를 시키고 항공법에 대한 부분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상용화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결된다면 산업군은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에서는 좀 더 앞선 기술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나와 있는 뭐 테마 쪽이나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드론 관련주에 대해서는 약간 좀 집중을 하고 좀 더 앞으로 다가서는 여건의 그 투자의 마인드를 갖고 보시는 게 하나의 업종을 만들어내는 스토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